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쁜 아줌마의 막내 작가. 책 읽어주는 이쁜 아줌마 춘희 아줌마입니다. 네, 저희 영상 맨 밑에 여기 보시면 구독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구독 중으로 바뀌거든요. 거기로 그 상태로 두시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종까지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매일 이렇게 매주 새로운 소식들을 올리는 것을 바로바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예, 또 영상 보시고 좋으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읽어볼 책은 스펜서 존슨의 멘토인데요. 네. 이 책은 두 사람 모두한테 의미가 깊은 책이죠. 네, 의미도 깊은 책이고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접했으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또 자기계발서적으로는 처음 읽어본 딱 그 뭐랄까 만화책과 동화와 동화책. 그런 책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은 성장하는 네. 식의 이런 자기계발서적을 읽어본 거는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멘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한 단어거든요. 전번에 선물처럼 스펜서 존슨 씨는 약간의 우화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을 꼭 집어서 얘기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만날 보시면 작가가 앞에 지연이 그렇게 그 뭐지 춘희 아줌마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경영 우화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스펜서 존슨이 뭐랄까 그 전 세계 독자들이 그의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들이 평범하지만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특별한 해법을 찾아 헤매지만 소중한 지혜는 물과 공기처럼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 우화의 황제란 뜻은 그 스펜서 존슨의 우화에는 일생과 일터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주제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영 우화의 황제라고 불린다고 하죠.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답을 못 찾아서 헤맬 때가 있거든. 너무 당황스럽고 곤욕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 직장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정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살면서 겪어봤을 고민,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사실 책에서는 모든 걸 찾을 수 없는 이유들도 그 상황과 내 상황이 맞지 않았을 때 네. 사실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 상황이 없어봐라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내 답답하고 내 어려운 상황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조언을 얻기도 없고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딱 내하고 맞아떨어지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는 유독 실이 많이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그 사람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돼서 그런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가 많이 겪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경상도 말로는 그걸 보고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좀 저는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접했을 때 상당히 저한테는 그 한 줄기의 빛 같은 뭔가 해결책? 뭔가 찾았던 느낌이 드는데 알찬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거를 이제 찾게끔 이 책이 정말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난 저희가 영상에서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사실 너는 너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는, 근데 그 선물을 잠시 잊었을 뿐이야 라면서 얘기해 주었다면 여기서 멘토에서 얘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런 걸 모든 걸 다 찾았는데 문제는 그래도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내가 행복하고 집에서도 문제가 없고 가족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고 어디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 나와. 여기 주인공도. 근데 어디선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채워지지 않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공부를 하러 다니고 세미나를 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그 하나를 내가 빠진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내는 이제 이야기가 멘토인 거죠. 네. 막내 작가가 얘기했는 것처럼도 가지고 있지만 막내 작가가 느끼는 거와 제가 받아들이는 이 책에 확실히 대한 다르겠죠. 다른 건데 살면서 이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답이 없다는 말을 요즘은 참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3일 전에 내가 그게 옳았다고 생각했다면 오늘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 그리고 또 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말자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오늘에 적용을 시키지 말고 오늘은 오늘만 살자고 하는데도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다시 멘토를 읽으면서 이번에는 너무너무 꼼꼼하게 읽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 내용 전체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1분 목표, 1분 칭찬, 1분 성찰 이렇게 해서 멘토의 1분 원칙으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하셨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것이 이상하다라고 어느 정도는 자각을 해줘야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1분 성찰인 거예요. 성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하게 생각한 건 없는지 결국에는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잘했으니까 내 스스로에게 그래 잘했다 우리 뭐 잘했다 우리 더 잘해보자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찰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는지 혹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더 고치고 어떤 식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분 목표가 말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뭐 이런 걸 계속 뭐 남을 인정해주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많이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남이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뭐 그런 쪽으로만 어렴풋이만 하는 거예요. 책을 이제 다른 거 이런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있는 심리적인 거 이런 거를 해보면서 근데 사실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불가능이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알 수 없어요. 이전에 잠시만요. 전화 오셨네요.